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두사인 어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그어 놓은 것은 미리 그어 놨습니다. 의미가 큰 자리들에 그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자리들은 지지나 저항이 됩니다. 의미가 큰 자리들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종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장중에 이 자리를 지지받고 일부 올라서 여기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두사에너빌리티는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의 비전은 좋으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AI 관련해서 선발주들의 먼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원래 기술 자체가 먼저 수혜를 받고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술 개발에 구분응선을 넘으면 그때 필수 자원 쪽으로 수급이 몰립니다. 자, 2차 전지 시대에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 섹터일 때 양극재라든가 뭐 음극재, 배터리 셀 얘네가 먼저 주목을 받다가 배터리의 필수 자원인 리튬이 크게 주목받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금양 같은 뭣도 없는 종목이 3,000원에서 12만 원까지 간 거죠. AI 시대의 필수 자원인 전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수혜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오랜 시간 뒤에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구분응선을 넘어야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인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면 새롭게 최상단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 이렇게. 자, 두사에너빌리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높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라는 것도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미털기라는 건데 하한가를 내보내도 다수의 투자자가 수익권입니다. 물론 하한가를 갈 기업도 아니고 세계 중심에 있는 AI에 낑겨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락시킬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거기서 또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 신고가를 여기서 찍고 나서 그 자리에 물량 소화 과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하려면 이 자리 매물부터 소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물린 투자자들 많을 거거든요. 자, 거래 보시면 자, 이날 신고가를 찍은 날은 거래 대금이 약 3조입니다. 3조 하루에. 그 다음은 뭐 1조 6천억, 8천억, 약 7천억, 뭐 8,300억, 1조 6천억. 뭐 여기까지 볼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물린 투자자들 본전 오면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요때 직전 거래일에 한번 물량 테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려있는 투자자들에게 본전 가깝게 또는 손실폭을 좀 줄여주면 매도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요날의 고가가 94,400원이거든요. 94,400원. 근데 94,400원 달성하니까 매도 때려서 매도세 나오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내려온 거죠.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요 위로 올라가려면 물린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력이 그냥 쏴주면 개인들 배만 불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쏴버리면 자기들 돈 써서.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은 반드시 동반되고 또 필요합니다. 알아보는 자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거래일들을 보면 요때는 요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윗자리들. 박스권 위의 자리들. 그죠? 그리고 소화하니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지지 한번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오늘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과거 저항이 수렴되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 포지션을 잡아줬을 때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나 테스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날 지지를 확인해 준 다음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나. 실제로 장중에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씨름을.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 자리 가격대가 86,300원이죠. 86,300원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86,300원. 자, 대충 봐도 의미가 좀 커 보이죠? 무너졌다가 돌파 아니 지지. 다시 무너지고 어떤 기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자, 이 자리의 지지가 결국은 지켜졌기 때문에 이 물량 테스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윗자리에. 이 가능성도 있긴 한데 가능성이 더 높은 건 공포심 조성입니다. 왜냐면 돌파 추세를 보여줘 버리면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은 또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을 해버리면 손실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들은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한 줄 알았는데 다시 무너지고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흐르는 과정 중에 이런 데서 손절을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다면 세력들은 겁을 주겠죠. 돈 써가면서 개인들 수익 쥐어주고 물량 뺏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능성의 신뢰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건 요겁니다.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죠. 자,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는 건 신용 매수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신용거래 수요가 많아서 증권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한도를 제한해 버린 겁니다.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 되면 이제 반대 매매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대 매매 리스크가 커지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자,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만약에 올리면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인데 자, 개인들 배는 불려줬는데 매물은 요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애초에 세력이라는 존재는 최고가에 매수해주지 않습니다.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처럼 연출해서 개인들이 그 자리에 상주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 반복되는 겁니다. 기간 조정 길게 가져가다가 또 같은 자리에서 매물 소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던 박스권처럼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이 딱히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미 소화되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없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의미가 꽤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얘네는 급등할 때마다 보면 가격 제한폭 확대 공시가 뜨거든요. 대충 이때부터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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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날. 자, 보시면은 10월 10일 나와있죠. 10월 10일. 자, 이날. 그다음 10월 29일 이날. 그리고 11월 5일. 11월 5일인데 11월 5일은 아마 예, 하락입니다. 왜냐면 선물이 하락 방향으로 잡혔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월 5일 상승 방향.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장에서 매수해도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 기준은 전일 정규 시장 종가 기준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선물에서 1단계에서 2단계 확대는 체결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10% 이상 도달하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분 경과 후에 가격 제한폭이 2단계로 자동 확대됩니다. 3단계는 이제 체결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20% 이상 상승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수주 이런 거 말고 요 가격 제한폭 확대 요게 아니면 좀 상승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아,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런 공시도 확인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물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선물만 9에서 10% 정도 오르고 전일 종가보다 현물 체결 강도는 무반응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자, 다만 이 부분도 공시가 뜰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텔레그램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고 매수해라, 매도해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딱히 없을 경우 주도 주체의 의도일 뿐이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최근 2거래일간 물량 테스트와 일부 소화의 흔적이 나와줬고 현재 신용 한도 초과 종목으로 매수가 꽤나 제한된 상태다. 제로라는 것은 살아있고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열려 있긴 하다. 이 윗구간의 매물 소화를 위해서 새롭게 윗구간의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 중에 물량 소화 과정은 반드시 동반되고 앞서 신고가 부근의 물량을 소화하고 흡수한 뒤에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붙기 시작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기에 윗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에 지지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박스권 하단을 특정하는지 특정할 근거가 나오는지. 박스권 상단은 이미 정해져 있죠. 신고가로. 지금의 아래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태면서 윗 구간 박스권을 새롭게 형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차트가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차트를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고요. 이미 과거의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의미가 있는 자리와 그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로 신규 개설된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릴 텐데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이나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 그리고 전자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답신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화번호 기재하셔서 답신 받으실 뭐 이런 식으로 제출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입맛에 맞으시는 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면 입장, 전자책이면 전자책, 검색식이면 검색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